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네, 지난 6월 29일 오전에 경남 창원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. 달리는 버스 안에 문 앞쪽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을 주목해 볼 텐데요. 승객이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일어섭니다.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서려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순간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곧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네,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넘어집니다. 그러다가 이제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이제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 다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, 팀장님? 그렇습니다. 잠시 버스를 세운 기사는 승객을 일으켜가지고 자리에 앉혔다가 6분 후에 기사 부축 받으면서 승객이 원하는 약국에 데리고 내리게 됩니다. 데리는데 당시에 약국까지 가면서 기사분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은 자기의 연락처를 그 승객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버스에서 사고 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약국에 데려다 주고 자기의 전화번호까지 승객에게 전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승객이 버스 기사를 뺑소니로. 예,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먼저 저렇게 그 병원까지 약국까지 데려다 줍니다. 데려다 주고 오는데 이게 버스 운전자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할 거잖아요. 그래서 바로 운전 마치자마자 경찰서에 갔답니다. 경찰서에 가서 이거 뺑소니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요? 이거 저 보험 처리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하니까 경찰 쪽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경찰에서도 이 정도는 뺑소니가 아닌 것 같아요. 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문제는 이 이후에 70대 이 중반 승객이 기사를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 후 미조치, 그러니까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뒤에 있는 말 저희들이 조금 눈여겨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승객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해주면 뺑소니를 취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버스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경찰에서는 영상을 보고서 네.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다는데 왜 이제서야 다 같이 영상을 지금 봤죠.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게 적을 때는 이 운전기사의 운행자의 주의의무로 승객의 어떤 보호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급정거에서 넘어졌다면 대부분 운전자나 운행자한테 책임을 많이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. 지금 네. 보면 손잡이 같은 게 흔들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정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근데 뭐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그 할머니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지금 좀 실수를 한 오히려 기사가 저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. 그런 게 과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아마 경찰에서도 이거는 승객이 좀 다쳤으면 이 기본적으로 운전 잘못인데 요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혼자 넘어졌는데 자,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영상으로만 보면 승객은 혼자 일어섰다가 탁 넘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 버스 기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기사에 따르면 그 승객이 스스로 넘어진 듯해서 도의적으로 부축을 해줬다고 합니다. 또 승객이 약국에 약속이 있다고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요. 버스 안에서 연락처를 적어주기도 했고 아프면 치료받고 연락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기사 말로는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정확히 어떤 경우를 뺑소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. 도로교통법 54조에 있습니다. 첫 번째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났는 장소에 반드시 차량을 정차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서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그 구호 조치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병원에 가든지 자기의 인적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뒤에 112 신고를 꼭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절대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인적사항, 특히 명함 한 장 주고 떠나면 뺑소니 될 수 있으니까요. 요 네 가지 정차해야 된다, 구호 조치해야 된다, 인적사항 알려야 된다, 112 신고하자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만약에 우리 은배 팀장님이 저 사건을 만약에 딱 받았다.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? 지금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급정거냐 과소냐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저 사건이 났을 때 다쳤으면 병원 가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연락처를 줬다 그러잖아요. 물론 연락처를 휴대폰에 적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다쳤을 경우에 본인이 병원에 안 가게 되면은 112 신고하다니까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은 가접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접수가 됐는데 그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 안 하면 끝나는 거지만 피해자가 뺑소니 신고할 경우에는 가접수가 됐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되거든요. 근데 요걸 사용 안 하게 되면은 피해 보니까 항상 사고 났을 경우는 미리 신고해 버리면은 그 피해자가 신고하면은 그
괜찮은 거고요. 신고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. 항상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